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8월 1일 심학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지수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중에서 이제 선물 쪽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확실한 좀 추세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패턴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주도주가 출현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업종의 추세 변화가 오늘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릴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메이저들의 어떤 매집이 완료됐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제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매집 패턴이 완성됐을 때 장기평 돌파, 또 이제 추세 강화 흐름을 보였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흐름을 보였었고, 결국은 메이저 매집 신호의 완료에 어떤 시그널을 보일 때부터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보이는 구간인데요. 바이오가 언제 올까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구도 흐름 보면서 필승의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3%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15조 원의 거래대금이니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터지는 부분들 매우 이제 상승 추세 강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장기평 돌파 이래로 이제 추세를 이제 강화하는 패턴의 상승 모습을 띠고 있죠. 코스닥도 14조 원이니까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터졌고 0.4%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고,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약 2천억, 기관도 3,3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이 1,8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8,0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결국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강력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으로는 고객 예수금이 55조, 이 집행하는 거죠. 어디로 집행하느냐? 바이오 쪽으로 지금 상당히 집행하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개 업종에 가장 많은 자금들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 수급들 신용융자 잔고는 19조 9천억으로 다소 좀 밀렸습니다. 해외 시장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0.9% 상승, 홍콩은 약간 0.9% 약세 중이고 아직 마감 안 했죠. 대만은 강보합, 상해는 약보합. 어제 미국 증시는 강보합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뭐냐면 추세를 강화하는 패턴입니다. 장기평을 이제 저항을 여기선 받았잖아요. 여기선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돌파 이후 갭으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거는 추세를 강화하는 강화 상승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2차전지 주요 종목 좀 약세 조정을 보이면서 음봉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또 강한 어떤 흐름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 좀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면서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패턴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11일 또 MSCI 이제 정기 편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팅하는 그런 어떤 단기 수급의 어떤 구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2차전지는 죽는 개념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또 반도체, 바이오 요 세 개의 업종을 좀 넘나들면서 적절한 포트를 유지하고, 이제 뭐 2차전지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반도체, 또 바이오 쪽으로는 비중을 올린다든지 비중을 유지하면서 또 시장의 메이저 수급에 적절한 대응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하는 흐름 전개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추세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선을 보통 이제 우리가 조정이 얼마나 깊어질 것이냐를 볼 때 여기서 보시면 21선을 깼죠. 깨고 쭉 밀려버렸죠. 이거를 빠르게 21선을 회복해버리면 여기서는 21선을 깨고 3일 만에 큰 음봉이 생기고 금방 이제 돌려 세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지지를 끌면 이게 조정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근데 바로 돌려세웠죠. 21선을. 예, 이거는 이제 추세를 그대로 복귀하는,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상승에 베팅하는 수급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이거는 엄청 강하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이제 이 메이저 수급이 어디로 자금을 돌리는지를 포착해서 그쪽으로 우리도 자금을 완전히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강한 어떤 수급을 말해주는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음봉으로 내려 꽂은 거를 바로 하루 만에 돌려 세우는 패턴, 이런 패턴들은 이 내리 꽂은 게 인위적이든 아주 일시적이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돌려 세우는 패턴을 우리가 추정해서 바로 이제 우리도 자금을 여기에 맞춰서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나타났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을 뚫는 모습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 강세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를 당연히 강조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게 장기평 뚫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요, 시총 상위주가 대체적으로 다 강하죠. 2차전지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 뭐 강한 기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그런 어떤 종목들은 보시면 네이버가 2.6%, 네이버, 카카오 쪽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바닥권을 완전히 탈출하는 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민감도를 가장 크게 가졌던 대표적인 업종이 플랫폼 게임, 바이오, 그렇죠? 이 세 개 가장 금리 민감도 높았던 업종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추세를 강화하는 패턴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크로의 어떤 영향권에서 이제 완전히 증시가 돌려 나오는 패턴으로 좀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오늘 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더 선호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았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네이버를 더 상대적으로 투자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굳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교하자면. 그래서 네이버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붙이면서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4.7% 상승, 셀트레인 3% 상승. 이건 이제 바이오 업종의 큰 변화를 말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헬스케어 업종 지수 흐름이 여기 보시면 240일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저점은 지지력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도 돌파하다가 다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앞에서 매물에 대한 어떤 소화나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를 강화하는 패턴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고요. 그 여러 가지 근거는 주도주가 출현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장주, 시총이 제일 큰 바이오 대장주가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추세를 돌려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 여기서는 추세를 강화하는 패턴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다시 저항을 받기보다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움직임들은,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오늘은 이제 이틀 연속 반등 크게 나오고, 오늘은 뭐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계속 추세를 강화하는 그런 패턴들 유지하고 있고요. 또 IT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여기 이제 바닥 탈출을 완전히 해내는, 게임도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의 구도 자체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카카오뱅크도 오늘 14%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 물량들을 보시면 계속 흡수하다가 이제 매집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 나오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거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삼성전기 같은 또 IT 업종의 대표주들도
이제 장기 매물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 삼성 SDS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비슷한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이제 돌려 나오는 패턴들, SK바이오팜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증시의 우호적인 전략들을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증시는 좋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가 오늘은 음봉이요. 예, 음봉이지만 이제 음봉 나오는 좀 위치에 좀 봉착했었어요. 셀트론 헬스케어 또 셀트론 제약은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와 함께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LNF는 오늘 3.8% 조정을 좀 세게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은 좀 조정, 음봉 이런 정도 보였고, 바이오 또 있는 반도체가 시장을 좀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주도주 라인들이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것들,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신고가 주도주, 유한양행 이런 거 이제 신고가 내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이 집결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의 어떤 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도 오늘 3% 상승으로 저점을 여기서는 완벽하게 좀 만들 것 같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저점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장기 매물을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고 돌려 세우는 그런 패턴들, 또 SK바이오팜도 아까 보셨듯이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구도 속 이제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역시나 이제 장기평 돌파 이후 상승 추세 흐름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주도주군 라인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 대장주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랜 기간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제 바닥은 조금 이제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 업종이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 녹십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대장주였잖아요. 혈장 치료제 해가지고. 그래서 53만원 갔던 게 지금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1만 4천원. 이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메이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런 것들 담아대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시장에서 좀 이제 추세를 만드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커버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박셀바이오 같은 또 이제 약간 좀 세력성 종목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 위치까지 내려왔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바이오 업종이 돌아서고 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도 바닥권에서 23% 급등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회사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매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시장에 주도하는 군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고요. 또 신규 바이오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신고가를 내기 위한 어떤 흐름들,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레우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직전 저점대를 이제 지지받는 그런 모습들, 또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의 어떤 흐름들, 모습들이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또 추세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 보시면 오늘은 뭐 조정받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뭐 ISC 같은 거는 이제 고점권역에서 상당히 이제 돌리는 그런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강한 추세 강화를 내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넥스틴이 5% 상승, LB 세미콘도 최근에 이제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슈팅을 날리는 그런 어떤 시세 분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밀리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점대를 형성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저점대를 좀 여기서는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들, 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장 쪽에서 상당한 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부근 위치로 돌려세우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 만도라든지 뭐 MC넥스 같은 또 자율주행 전장 관련된 업체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삼성 SDI 이런 기업들도 셀 업체들이 이제 움직일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도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속에서 추세를 이제 완전히 돌려세우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좀 주의할 부분은 루닉 같은 종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가든 더 가지 않든 그것보다는 이제 등락을 펼치면서 이제 대중에게 물량들이 좀 넘어가는 구간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락을 연출하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메이저의 손에 있던 물량들이 대중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가 이렇게 올라온 게 뷰노만의 어떤 강점, 뭐 호재 이런 부분보다는 AI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 뷰노, 뭐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JRK 뭐 이런 것들 신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세 구간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종목 한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현대 오토웨버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8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익단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컨센서스보다 한 40% 가까이 상회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서프라이즈를 이제 냈었는데요. 호실적의 원인은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확대, 또 마진율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출 확대, 또 이제 마진 상승, 그리고 실적을 견인했다는 것은 결국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어떤 견해가 지금의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이익률 개선 추세 유지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영업이익률이 6에서 7%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컬, 이제 SDV죠. 이 투자를 앞으로 계속 강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또 현대 오토에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을 지속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또 현대차 그룹의 이제 SDV 이제 중심 기업으로서 우리가 주목을 할 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 아까 보시듯이 이제 장기평 돌파 이후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제 SK 바이오팜인데요. 이 새로운 어떤 신약들을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또 이제 항암 신약 쪽으로도 이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이제 추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기관이라든지 좀 안정 성향의 바이오 쪽에 뭐가 좀 안정적일까라는 어떤 관점의 수급들까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엑스코프리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처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할 어떤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처방 확대 속도가 과거 이제 이 뇌전증 치료제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미 이제 캐시플로우가 확보된 이제 CNS 기반의 이제 그 주요 이제 뇌전증 치료제라든지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이었죠. 거기서 지금 성장 전략을 단백질 분해의약품, 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이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신약 가치가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FDA 승인받은 이제 신약들의 이제 매출 확대 더해서 앞으로 확장될 신약의 가치를 미리 예상한 수급들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다른 기업들 뭐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SK와 로이반트 합작법인 프로테오반트 지분 60% 인수를 결정했고, 6월달 7월 17일 프로테오반트 주식 취득 예정, 그리고 이제 요 인수를 통해서
이제 TPD, TPD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확보할 예정이고, 이런 걸로 이제 계속적으로 신약에 대한 개발 방향을 이제 확장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CGT, 세포 유전자 치료제, 또 이제 방사성 의약품, 또 표적 단백질 분해, 이런 어떤 모달리티를 확장할 계획으로서 결국은 이런 신약 가치가 반영되어가는 과정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다올 투자증권에서 예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구도가 좋았는데요. 어떤 쪽에서 동시 수급을 좀 높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2천억 넘게 동시 수급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입니다. 꽤나 큽니다. 카카오 1,000억, 카카오뱅크가 850억. 그래서 완연하게 이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매우 좋아진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다음 수급에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 기업이 16% 급등,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ISC, 반도체 쪽 들어오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개별주도 많이 있고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쪽, 또 FST도 우리 이제 주목하는 반도체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 로봇주도 지금 슬슬 좋습니다.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승을 굉장히 세게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로봇 섹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다시 또 움직이려는 채비. 삼성전자가 이제 언제든 요걸 이제 지분을 대부분 또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제품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공동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PG도 이제 지지력 테스트, 1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주사를 또 돌려 세우고 있고, 뭐 신성데이터테크를 오늘 시사 한가를 갔는데 여기 이제 로봇 관련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집된 어떤 주체 측이 이제 견인하고 끌어올리는 어떤 패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서 이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로봇이 하반기 상당한 주도권을 쥐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진 로봇도 6% 상승, 뉴로메카 7% 상승, SBB 테크 8% 상승.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는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하반기 주목할 그런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업종의 추세 변화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려 왔는데요. 부디 이제 이번에 어떤 추세의 어떤 강화 패턴 속에서는 주도주들을 잘 이제 선취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나아가시길 좀 바라는데요.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 커버드리면서 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 구분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